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전 수업에서 지금 7단원 세 번째 수업인데요. 7단원의 첫 번째 다양한 문화권 특징에서 세계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문화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만 어떤 다른 먼 문화권의 어떤 나라의 문화는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와 다른 문화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인데요. 오늘은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거고,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또는 관점에는 절대적인 우열, 기준이 있다고 보는 태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서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문화 절대주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최고, 요거는 다른 나라가 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못났어.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 나머지는 다 미개하고 열등하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아주 재수없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는요, 이건 반대로 좀 바보 같은 태도예요. 우리 건 너무 못났어. 다른 문화는 옆나라 문화 봐봐, 엄청 우월하잖아. 근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 문화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준으로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 못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기준으로. 이것이 바로 문화 사대주의인데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은요, 좀 재수없고 이게 폭력적인 태도로 변하기도 하지만 일단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정체성, 그 국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매우 좋고요.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문화 사대주의의 장점은 다른 문화를 좀 잘 따라한다는 점이겠죠. 왜냐면 외국계 최고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자기네 문화를 좀 나쁜 점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문제점, 역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첫 번째, 국수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네 나라의 문화만 수호한다, 지킨다는 건데요. 배척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네께 최고야. 자, 이런 문화는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고 폐쇄적으로 닫혀 있죠. 자, 이런 문화적인 폐쇄성, 국수주의로 인해서 문화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됩니다. 자, 요 문화 사대주의의 장점과 반대겠죠. 이거는 완전 개방돼 있고, 너무 개방돼 있고, 이거는 완전 폐쇄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다른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최고고 너네는 열등해, 너넨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냥 재수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의 명분, 그 이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옆 나라를 침탈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수 있었던 게 우리는 똑똑하고 너네는 우리가 챙겨줘야 돼, 너네는 잘못됐어 라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폭력적인 사태로도 변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라고 예전에 유명한 그 반국 국가단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죠. 거기서는 다른 문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 유적지를 막 파괴하고 그런 일도 벌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은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스스로 뭔가를 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소속감, 그리고 일체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야, 막 이런, 지금은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축구나 이런 스포츠에서 국가를 응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이라면 문화 사대주의는 그 반대니까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문화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사용은 외국어를 좀 남용하는 요즘의 모습. 굳이 외국어 안 써도 되는데 외국어를 쓴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한글 창제에 반대했던 한글 창제 반대 운동.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의 서울대 학장,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 성균관의 그 부재학인가 그랬던 최만리라는 엄청 유명한 엘리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자가 있는데,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 왜 굳이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글을 만드십니까 전하, 이러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 잘 나가긴 했지만 중국 중심 사고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평가했던 한글의 가치를 조금 몰라본 게 아닌가, 그런 비판도 많이 받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사례가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인 천하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의 중심에는 그 당시에는 자기네 나라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그렸는데,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떡하니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은 중국이 얼마나 셌는지,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거기에 반해서 맹목적으로 이것을 추종하던, 맹목적이긴 아니지만 얘네가 실제로 잘하긴 했지만 조선의 문화 사대주의, 이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보통은 조선의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로 이 천하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조선이 문화적으로 중국을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만든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중국 문화 중심주의도 좀 일부분 들어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잘 구분해서 문제 혹시 나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 잘나고 못난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우린 못났어, 얘는 우린 잘났어, 너무 잘났어, 이런 태도죠. 이런 태도를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인데, 그럼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면 문화에는 우열은 없어, 잘나고 못난 게 어딨니, 그냥 다른 거지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냥 상대적인 거야, 다 비교적 다른 거지 뭐 그런 게 없어, 이런 거. 자, 의미,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에 우리와 다른, 이해하기 힘든 문화를 봤을 때 그걸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람직한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회의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사회의 역사,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겠지. 티베트라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바위에 널어놓고 독수리들이 와서 쪼아먹게 한대요.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를 보기에는 미쳤어, 매장해야지. 근데 티베트라는 지역은 엄청난 고산 지역이고 돌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매장할 곳이 부족해요. 농사지을 땅도 부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어떤 독수리가 저승사자, 이런 사자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독수리가 쪼아먹으면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평온하게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지역의 자연 환경, 땅이 부족했고 매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화장을 하려고 해도 나무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사상, 독수리가 뭐 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특징, 문화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가 그냥 못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가치가 있어. 너도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린 마음입니다. 이런 문화상대주의가 바람직한 태도인 이유,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문화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조장이라는 새가 쪼아먹는 장례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나무가 많고 땅이 좀 있었으니까 매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로 가면 갈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제국주의 침략, 어떤 큰 폭력적인 역사로 발전할 수 있는데,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이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태도는 알아봤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절대적인 우열이 있다고 보는 문화 절대주의, 하지만 문화 절대주의에 속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둘 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점들이 크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진 못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통해 중요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수업이. 문화 상대주의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보편윤리라는 것이 바로 이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니까 보편윤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문화 이해 방법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는 이게 다른 문화 이해해 주는 건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문화도 이해해 줘야 되나? 근데 그런 것도 이해해 주자는 상대주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문화는 다 다르다며. 그럼 그냥 그 살인하는 문화도 인정해줘야지. 사람 잡아먹는 식인 풍습도 인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 요런 거를 침해하는, 자유와 평등 이런 걸 억압하는 이러한 문화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야, 걔네도 다 이유가 있겠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주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좀 쉽지 않죠? 자, 요게 잘못된 이유는요.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상대적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의 도덕, 윤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요거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덕에 어긋난 그런 태도가 절대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옳다고 하니까 얘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윤리적 상대성까지 인정하면서 야, 도덕적으로도 그것도 도덕도 각 사회마다 다른 건데 사람 죽이는 것도 그거 이해해줘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점 정리해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훼손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개선 요구가 어렵습니다. 모든 거를 다 그냥 상대적으로 인정해줘야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문화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다. 발전이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 중국에 전족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발을 어렸을 때 한 9cm, 15cm 이럴 때, 아기 때 완전히 다 꽁꽁 천으로 싸매는 거예요. 막 뼈도 막 부러지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도 그 고통을 참고, 귀족들이 그랬습니다. 일반 노예나 막 농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귀족들이 발이 작은 게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등, 이런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다 해치는 나쁜 문화죠. 근데 요거 중국의 전족이 아직도 행해지는 중국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예살인. 자,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슬람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의 정말 극단적인 일부 지역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뉴스에서 워낙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럽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이제 평화로운 종교인데 이슬람교의 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가족 중에 동생, 여동생이나 또는 누나가 결혼 전에 뭐 우리가 그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결혼 전에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걸 이제 순결을 잇는다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나서서 이 누나의 여동생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요거 잘못됐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있었던 노예제도, 그리고 뭐 일부 남아있는 식인풍습,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포함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 정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문화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바람직한 문화 이해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아까 위에 제목에서 봤던 보편윤리인데요. 보편윤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까 윤리는 상대적이 아니라고 했죠. 윤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윤리를 보편윤리라고 하는데요. 자, 보편윤리 한번 알아볼게요. 보편윤리란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시대, 그리고 사회, 어떤 사회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할 그런 행동의 원칙, 행동의 기준, 행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편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서 적용되는 도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보편윤리를 적용하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가지되 보편윤리를 적용해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걸러낸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 주되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와 자기 문화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성찰한다는 건 되돌아서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해야지만 바람직하게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 주요 내용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사대주의랑 문화 상대주의 말이 비슷하잖아요. 이응 하나 받침 없는 건데. 근데 이거는 문화 절대주의에 속하는 거니까 큰 갈래를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로 나누고 이건 잘못된 거, 제대로 된 거,
이 잘못된 거 안에 두 개가 있다. 얘는 이응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약간 모자른 잘못된 애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동그라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맞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